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2번째 이야기. 오크파크의 해밍웨이 다락방. 어네스트 해밍웨이. 가지마다 세월의 무게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나무가 양편으로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의 오크파크는 이름에 맞게 나무가 많아서 동네 입구부터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두리번거리고 걷다 오른편에 보이는 간판 앞에 멈추었습니다. 플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초록빛 잔디를 앞치마처럼 두른 단아한 빅토리아풍의 2층 집은 큰 나무 옆에 해밍웨이의 생가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그 밑에 해밍웨이의 출생지라고 새긴 명판이 비스듬히 누워 햇볕을 쬐입니다. 왼쪽에 둥근 탑 모양의 지붕이 작은 성처럼 붙어 동화의 나라에 온 듯 아기자기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생가는 외할아버지가 지었고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인 클래렌스 해밍웨이는 사냥과 낚시를 즐겼던 산부인과 의사고 어머니는 성악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5살까지 여자아이의 옷을 입혔습니다. 어머니가 누나와 쌍둥이처럼 키웠습니다. 해밍웨이는 당시 사진이나 이야기가 나오면 싫어했는데 그 기억으로 어머니와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살 때의 낚싯대를 10살 때의 사냥총을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아 그의 평생 취미가 되었습니다. 4살에 라틴어 학명으로 된 새 이름을 250개나 외워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의 뒤를 이을 천재라고 자랑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첼로를 가르쳤는데 연습하라며 학교까지 결석시키자 어깃장을 놓으려 권투를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예술적 감성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지식과 방랑성이 합쳐져 그의 문학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해밍웨이 생가의 문은 잠겼습니다. 휴장하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온 것이 실수입니다. 그가 꿈을 키웠던 다락방을 보고 싶었는데 어디쯤 있을까요? 그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허탈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둘기 색으로 칠해진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의 단편 귀향에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실증이 날 때까지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쯤일까요? 얼마 전에 해밍웨이가 10살 때 쓴 단편이 발견됐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오랜 친구였던 토비 브루스의 자손들이 관리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의 한 문서 보관 시설에서 찾아냈습니다. 얼룩진 노트에 해밍웨이의 육필로 쓰인 작품에는 제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1년에 한 번씩 아일랜드의 로스 성에 나타나 야간 축제를 열고 날이 밝아지면 무덤으로 돌아가는 죽은 남성 오도나의 이야기랍니다. 총 14쪽 분량에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해밍웨이의 시와 문법 관련 규칙을 적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페니어 교수는 해밍웨이가 작품에서 한결같이 상상적 얘기를 펼친 것은 정말 놀랍고 두드러진 작품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 린 호숫가 로스성에는 요즘도 밤에 문이 닫히는 소리와 두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에서 유령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데
110년 전에, 그것도 10살짜리 아이가 먼 곳의 이야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는 고등학생 때도 교내 편집을 도맡아 해서 6개월 동안 30편 이상의 작품을 교내 신문에 게재할 정도로 뛰어난 문학 천재였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가 훗날 작품 속에서 다시 날개를 펼쳤는지도 모릅니다. 독서를 좋아했으니 엎드려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누워서 새의 이름을 달달 외우며 발을 까딱거리다가 지칠 때쯤 작은 창으로 하늘을 보고 구름의 생각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햇살에 날아다니는 먼지의 나무를 따라 상상의 세계로 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은 그 어감에서 은밀하고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자잘한 추억과 기억의 부스러기가 선물처럼 튕겨져 나오는, 낡은 상자 속에서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락방이니까요.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다락방을 무료로 사용하는 라이터 인 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1년간 집필 공간을 제공하는데 나이 제한이나 신인, 기성 구분 없이 창의적인 작품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답니다. 내 영어 실력으로나 문학성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기에 그냥 한번 다락방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문향이라도 맡으려고 했는데 지나친 욕심이었나 봐요. 대문어가 문학의 쌍을 키운 다락방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가 봅니다. 해밍웨이는 절제된 표현 방법인 간결한 문체로 소설을 썼습니다. 글의 작가의 진실성이 담기면 독자는 작가가 생략한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가의 성실성이란 마치 여자의 처녀성과 같아서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찾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독자와 화자의 간격을 좁히는 길은 절제된 문장을 쓰는 것이라는데, 기자로 일하며 익힌 객관성과 간결성, 명확성이 바탕을 이룬 것이 아닐까요? 모험적인 삶과 강한 남성미를 풍기며 연예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세계적인 명작을 탄생시킨 미국의 대표 작가 해밍웨이. 그것을 하러 찾아갔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해내면 된다.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내가 원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두로 가슴에 남습니다. 오크파크의 그의 생가에서 어네스 해밍웨이의 다락방을 올려다봅니다. 이 집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내며 문학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쉽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해밍웨이여, 당신의 문학을 향한 열정을 사랑합니다. 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2번째 이야기, 오크파크의 해밍웨이 다락방, 어네스트 해밍웨이.